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에서 전기를 가르치는 강사 남민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변압기 이 두 번째 문제풀이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입니다. 변압기에서 역률 100%일 때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가?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압 변동률 공식을 기억하신다면 해당 문제는 귀여운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자, 변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세타 더하기 Q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만약에 진상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죠. 어쨌건 간에 역률이 100%라는 얘기는 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이 1이라는 얘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인 세타는 당연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되는 것처럼 얘는 0이 되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얘도 없어지고 결론은 전압 변동률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가 되는 거니까 결국 뭐다? 1번이 되게 됨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계속해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kVA 3200V 변압기의 1차 측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5.4 더하기 J65일 때 퍼센트 저항 강화 P와 퍼센트 리액턴스 Q는 각각 몇 %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 답안 보시면은 10V 제곱분의 ZP라는 여러분들이 퍼센트 임피던스 공식으로 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공식에 숫자 대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신에 10V 제곱분의 ZP를 넣을 때 V는 킬로볼트 단위로, P는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만 넣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한번 그림으로 풀어볼까요?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적인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정적인 상황이니까, 어쨌건 간에, 단락 시험을 하진 않고, 여기 부하가 달려있을 거 아닙니까? 부하가 달려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몇 볼트를 넣어줬어요? 지금 1차 측으로 다 환산을 했으니까 여기에는 3000볼트가 이렇게 가해지고 있을 겁니다. 맞죠? 3000볼트가 가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 측 전격 전류를 구하고자 하니 15kVA니까 15,000이 되는 거죠. 15,000을 뭐로 나눠준다? 3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당연히 전격 전류는 5A가 흐를 겁니다. 5A가 흐를 겁니다. 이때 여기에 지금 5.4ohm이 있고요. 단위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J6만큼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퍼센트 저항 강화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 저항 강화를 뭐로 나누면 된다? 3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저항 강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5.4에다가 전격 전류 5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계산하시면은 5, 4, 2, 5, 25, 27 정도 되겠네요. 27V의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5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J6이죠. J 생각하고요. 30 해주시면은 30V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를 전격 전압으로 나눠주시면은 이게 뭐가 돼요? P와 Q가 되겠죠. 그 대신에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돼요? 100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도 100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된다? P가 되겠네요. 퍼센트 저항 강화. 얘가 뭐가 돼요? Q가 되겠네요. 100 날라가면 30분의 27이죠. 30분의 27은 뭐예요? 30분의 27은 0.9가 되는 거 맞아요? 30분의 27. 자, 그럼 얘도 0, 0 날라가 30분의 30가 1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공식도 필요 없죠. 네, 31번입니다. 어떤 변압기의 백분율 저항 강화 P값이 2고요.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 Q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전압 변동률을 묻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냥 공식 대입 문제네요. P 코사인 세타 별말 없으면 지상부하이기 때문에 Q 사인 세타 플러스 값이 되겠죠. 여기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P라고 하는 것에 지금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사인이 0.8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Q라고 하는 것은 3이라고 나와 있고, 0.8 코사인이면 사인은 0.6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8, 1.6이고 36, 1.8이니까 두 개 더하면 3.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대입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32번입니다. 어떤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 1.5 P가 주어져 있죠. 퍼센트는 리액턴스 강화 Q가 주어졌습니다. 자, 부하 확률이 8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코사인 값이 0.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역률이 뭐하다 있어요? 앞선 경우죠. 앞선 경우는 뭐예요? 진상인 경우죠. C라는 경우가 되게 되겠죠. 그럼 앞의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앞섰다 진상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의 플러스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Q, 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P가 들어가죠. 1.5에 코사인 세타 0.8 그리고 마이너스 Q가 3이죠. 그리고 사인은 0.6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0.6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0.6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부하를 안 달았을 때보다 부하를 달았을 때 단자 전압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정말 이상하죠. 전압 강화가 되면 어떻게 돼야죠? 전압이 감소해야 되는데 C라는 친구는 전압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나중에 페란티 현상이다. 자기 여자 현상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33번입니다.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조건을 빼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말은 부하의 역률이 0.6일 때 최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제곱에 Q제곱에 루트에 앞에서 다 공식 유도해 드린 공식이죠. 자, P가 뭐가 돼요? 0.6이 된대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에서 해당 식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 3%라고 하면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 3%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이번 시간 처음 배웠던 3%가 결국 저항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P값이 된다는 거예요. 3이. 그쵸? 자, 전압 변동률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인데 얘가 뭐라 했어요? 3이라고 했어요. 뭐일 때? 얘가 1일 때. 그러면은 뭐가 돼요? P가 3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저 식을 통해서 P는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 뭐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3이래. 그럼 얘도 3이네요. 그럼 Q가 뭐가 돼요? 4가 되어야겠죠. 3, 4, 5잖아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3, 0.6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알았어요? 요 식을 통해서 Q가 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공식 대입 문제가 됐네요. 역률 0.8에서의 3 곱하기 0.8에 더하기 4 곱하기 0.6이 답이 되게 되겠죠. 38, 2.4에 64, 46, 24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4.8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4번입니다)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이 230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으로 나타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무부하 전압의 마이너스 전격 전압 그리고 나누기 전격 전압에 곱하기 100을 한 게 뭐가 된다? 전압 변동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무부하 전압이 240이겠고요. 전격 전압이 230이 되는 거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230으로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4.35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 공식 대입 문제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자, 그 다음 문제 보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5번입니다. 전압비가 무부하에서는 15대 1, 전격부하에서는 15.5대 1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게 34번이랑 똑같은 문제죠.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자, 변압기를 제가 두 대를 그려볼게요.
자, 전압비가 무부하에선 15대 1, 전격부에선 15.5대 1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자, 그러면 1차 측에 넣어준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측에 넣어준 전압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에 동일한 전격을 넣어줍니다. 동일한 전격을 넣어주고, 자, 여기에 부하를 달 때, 부하를 달았을 때에 걸리는 전격 전압을 구해요. 그리고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일 때에 전격 전압을 구해요. 그 말은 여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B를 보니까 얘는 15고 얘는 15.5인데요? 다르죠? 그럼 같게 해주면 되잖아요. 같게 해볼까요? 양변에 15로 나눠요. 그럼 얘는 뭐예요? 1대 15분의 1 맞아요? 얘를 양변에 15.5로 나눠요. 그러면은 1대 15.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1만큼 전압을 인가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값이 15분의 1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무부하에서는. 그런데 전격 부하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같은 전압을 가해줬어요. 그리고 결과값이 뭐가 돼요? 15.5분의 1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부하에서는 특징은 뭐예요? 무부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전압 강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넣어줬으면 얘에 대한 전압 강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작아졌어요? 이건 권수비겠죠. 권수비. 그러니까 뭐 굳이 예를 들면은 여기에 권수비가 뭐가 되겠어요? 1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15분의 1로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권수비는 여기도 1대 15가 되어야겠죠.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왜 15.5분의 1이 되었을까요? 자, 얘보다 그러니까 15분의 1이랑 15.5분의 1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요? P는 누가 더 커요? 자, 15분의 1이랑 15.5분의 1이랑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얘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맞죠? 얘는 뭐예요? 더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얘는 뭐예요? 전격 부하잖아요. 전격 부하. 전격 부하니까 전압 강화가 존재한 거예요. 얘는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 강화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권수비만 곱해져서 15분의 1이 된 거고, 얘는 권수비 15분의 1도 고려해주고 전압 강화까지 있어서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이게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게 전격 전압이 된다고요. 그냥 어차피 B잖아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자,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V0-Vn에 Vn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V0가 뭐예요? 15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5.5분의 1에 15.5분의 1에 뭘 해줍니다? 곱하기 100을 해준 게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계산하면 3.3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36번입니다. 3300, 210V, 10kV A의 단상 변압기가 있다. 퍼센트 저항 강화 P값을 줬고요.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값을 줬습니다. 이 변압기가 무부하인 경우에 2차 단자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항상 무부하가지고 장난 많이 칩니다. 무부하인 경우에 2차 단자 전압을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만 어렵지. 그냥 무부하 전압 V0를 준 겁니다. 2차 층에 무부하니까 2, 5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무부하인 경우에 2차 단자가 뭐예요? 그냥 2차 단자 전압 자체가 뭐예요?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죠. 왜?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무부하 전압을 준 거고, 자, 우리가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요? 3에 0.8, 역률이 0.8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지금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에 0.6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된다? 전압 변동률이 된다는 거잖아요. V0 마이너스 Vn에 100 곱한 게 되는 거죠. 2차 측 전격 전압 210V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뭐 해주면 돼요? 210V. 여기도 210V.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돼요? 38, 24, 46, 24. 4.8이죠. 계산하시면 되겠죠. 4.8에서 210 다 넘어가셔가지고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22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220 넣어주면 뭐가 10분의 해가지고 21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7번입니다. 10kVA 2000 그리고 100V인 변압기에서 1차로 환산한 등가 임피던스가 6.2 더하기 J7이다. 변압기의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가볼게요. 등가율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랑 같은 문제죠.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있는 상황이니까 부하 시에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부하가 달려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주어진 것이 전격이 얼마일 때? 2000일 때입니다. 2000일 때죠. 2000V.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뭐가 있어요? 6.2. 단위 생각할게요. 6.2. 여긴 J7옴이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2000V잖아요. 2000V잖아요. 자, 그럼 여기 전격 전류가 얼마 흘러요? 10kVA니까 만이죠. 만을 20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A가 흐르겠네요. 5A가 흐르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부하라고 한 게 뭐야?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니까 이것만 고려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돼요? 35. 5 곱하기 7, 35가 되겠죠. 얘를 뭐로 나눠준다? 2000으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해준다? 100을 곱해주시면은 이게 아마 1.75가 됩니다. 그래서 37번은 이렇게 됩니다. 네, 38번입니다. 5kVA 3300, 210V 단상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이 120V, 동손이 150W라고 하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몇 퍼센트인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게 용량이 등장했고요. 동손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책들이 자, 이렇게 풉니다. 이게 제일 오차도 없고 빠른 방법인 건 확실합니다. 자, 어떻게? 자, 퍼센트 저항 강하라고 하는 것은 저항 강하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압분의 저항에서 뭐한 전압이 강화된 양에 곱하기 100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해주냐면요. 위아래 I를 곱해줍니다. 위아래 I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바뀌게 되겠죠. 자, 밑에 VI는 전격 전압 P가 되겠고요. 그리고 I가 곱해졌으니까 I 제곱 R은 동손 PC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뭘 해준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전격 전압은 5kVA니까 5000이 되겠죠. 그리고 PC 동손은 150W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식으로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정리해 주시면은 뭐가 된다? 3%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제일 나이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전압 이런 것들을 배우시다 보니까 나는 조금 더 개념적으로 풀고 싶다 하시는 욕심도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분명히 단락 시험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단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락을 해줘요. 자, 단락을 해줬을 때 이렇게 단락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락을 할 때 0에서부터 조금씩 전압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전압을 뭐라고 했어요?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고 문제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120V로 주었죠. 120V로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1차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문제에서 주어진 전격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5000을 3300으로 나눠주시면은 그게 1차 전격 전류 값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5000 나누기 3300을 하시면은 1.515A가 나옴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자, 여기에서 동손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몇 볼트? 150W가 발생을 한다고 했고, 자, 이거는 결국 P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I 제곱 R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가 있다? R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I는 전격 전류이기 때문에 1.515A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저항 R 값을 구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150을 뭐로 나눈다? 150을 1.515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약 65.35옴 뭐라고요? 65.35옴이라는 저항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저항값이 65.35옴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 단락 시험은 뭐라고 했어요? 부하 시험이라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실제 1.515에다가 65.35를 했을 때 그 전압 강화가 된 값이 부하를 달았을 때의 전압 강화가 된 값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를 굳이 달지 않고도 단락 시험만 해도 부하를 달지 않아도 부하를 달았을 때 얼마나 전압 강화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뭘 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1.515를 해준 거죠. 얘를 뭐로 나눈 거예요? 정격 전압. 120으로 나누면 안 되고 정격 전압 3300. 정격일 때니까 3300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뭘 해줘? 100을 해주세요. 자, 그럼 요거를 계산하시면 약 3%가 나옵니다. 2.999 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차는 뭐가 커요? 얘가 더 큽니다. 오차는 실제로 얘가 더 큰데 어쨌든 개념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푸시면 좋은 거네. 여러분들이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단락 시험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풀이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39번입니다. 40kVA 3200, 200V인 삼상 변압기 2차 측에 삼상 단락이 생겼을 경우에는 단락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하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면은 요 공식을 써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IS는 자 100 나누기 퍼센트 Z 뭐가 된다? IN이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4가 되는 거죠. IN은 삼상에서 지금 용량이 뭐라고 했어요? 4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삼상이기 때문에 얘를 뭐로 나눈다? 루트 3 곱하기 V, 지금 변압기 2차 측이라고 했으니까 200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코사인 어디 갔나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텐데 이 P가 뭐예요? 비상전력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유효전력이 되었다면 코사인을 나눠야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뭐가 된다? 2887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변압기의 1차 전압이 E1이고요. 1차 저항이 R1이고요. 2차 저항이 R2고요. 1차 누설 임피던스 리액턴스가 X1이고 2차 누설 리액턴스가 X2고 권수비가 A라고 했을 때 2차 권선을 단락했을 때 1차 단락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차 단락 전류는 뭐예요?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2차 측을 단락을 하고 1차 측이랑 합친 거죠. 그러면 1차 측의 전압이 E1이 되겠지. 그리고 1차 저항이 R1이 되겠고요. 그리고 1차 누설 임피던스가 X1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들은 뭐예요? 지금 주어진 지금 2차 친구들은 2차 친구들 1차로 환산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뭐였어요? R2였죠. 그런데 환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권수비의 제곱을 해줍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뭐예요? 2차였는데 1차로 바꿨으니까 권수비의 제곱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때 어떻게 해줘? 얘네들을 더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R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1이 되는 거죠. X1, R1이 되고 X1이 되는 거잖아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1차 측이 되는 거고 여기 값들이 뭐가 돼요? 원래라면은 2차 측이 돼야 되는데 1차 측으로 환산했으니까 A 제곱이 되는 거고 원래라면은 2차 측인데 1차 측으로 환산해줘야 되니까 X2에 A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항은 저항끼리 얘 더하기 얘의 제곱 그리고 얘 더하기 얘의 제곱의 전체 루트 분의 E1 값이 돼야겠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R1 더하기 A 제곱 R2의 전체 제곱 더하기 X1 더하기 A 제곱 X2 전체 제곱의 루트 분의 E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식이 복잡한 거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계속해서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라. 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뭐예요? 우리가 2차 측을 단락을 시켰을 때
1차측 전격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자, 뭐 1번 전격 전류 시 2차측의 단자 전압. 이상한 소리죠. 변압기의 1차를 단락, 2차를 단락해야 돼요. 1차 뒤에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3번 전격 전류가 흐를 때에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이다. 맞죠?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부하 시에 우리가 전압 강화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전압 강화 값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는 거죠. 변압기 2차를 단락, 2차의 2차 전격 전류. 2차가 아니라 1차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되겠네요. 42번입니다. 변압기 철선이 PI, 전부하 동선이 PC일 때 전격 출력의 n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전 손실 킬로와트는 얼마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손실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의 철선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일정합니다. PI입니다.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돼요? 여기 원래 PC를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실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 PC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 I 제곱 R이죠. 따라서 부하에 영향을 받는 부하손이죠. 근데 전격 출력이 n분의 1의 부하를 걸었다고 했으니까 부하율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n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게 되겠네요. 43번입니다.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손실 중 1차 측 전원에 접속되어 있으면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은, 자, 포인트가 뭐예요? 부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은 무부하손을 의미한 겁니다. 무부하손에 뭐가 있어요? 철손이 있습니다. 변압기에서는 철손밖에 없죠. 따라서 철손이다.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부하손 중에 동손과 포유부하손이 있는 거죠. 44번 변압기 철심에서 자속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자속이 변화하게 되면 와전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심에서 철심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철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전류가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와전류라는 놈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속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자세한 공식들은 자기학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압기의 포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표유부하손 제가 물음표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측정 못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뭐 동선, 철선, 뭐 부하 중에 이런 거 아니고 무부하시. 자,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 자속에 의한 손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46번 일반적인 변압기 손실 중에 온도 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요소는, 그러니까 영향이 가장 안 끼치는 요소 뭐예요? 제가 유전체 손 살짝 적어드렸죠. 그래서 유전체 손이 제일 영향을 안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뭐 철손, 뭐 와류손, 철손에 와류손이 있으니까요. 온도랑 관계가 있고 동손 당연히 I제곱 R이니까 온도랑 관계 있으니까요. 당연히 유전체 손이면 알 수가 있죠. 변압기의 부하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런데 부하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죠. 부하전류가 일정하다는 말은 전류 I가 일정하다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동손이 나와 있는데 동손은 I제곱 R이잖아요. 그러니까 I가 일정하니까 동손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철손밖에 없죠. 철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철손이라고 하는 거는 자, 히스테리시스와 그리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테리시스손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F2의 B의 제곱이 되게 되고요. 얘는 뭐예요? 뭐 T, F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식이 있죠. E는 4.44에 F 파이 N이라는 식이 있고, 여기에서 분명히 4.44 일정하겠고요. 4.44가 빼졌는데 어쨌든 4.44에서 얘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N도 일정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자, 이 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뭐가 돼? 파이는 요렇게 다시 적을게요. 그러니까 이는 4.44 F 파이 N인데,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S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n을 곱한 겁니다. 그랬을 때 4.4를 안 적었네. 자, 이렇게 했을 때 4.44가 일정하고요. 그리고 n도 일정하고 s도 일정하니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우리가 b에는 f분의 2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b 대신에 각각의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 f분의 2 제곱이 되겠죠. b 대신에 f분의 1을 넣어주면요. b 대신에 f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냥 t2의 제곱이 되겠죠. ff 날아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만약 전압이 일정하다면, 얘가 일정하다면, 지금 일정하다 했죠. 전압이 일정하다 했죠. 그러면은 와류소는 주파수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히스테리시스소는 주파수와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낮아지면은 얘가 커지겠죠. 히스테리시스소는 커지니까 철소는 커지겠죠. 뭐 와류소는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철소는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부하가 증가할 때의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뭐예요? I가 증가한다는 거죠. I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I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I 제곱할 동선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동선이 증가하면 온도는 상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부하 전류예요. 부하가 있든 없든 무부하 시에 항상 있는 전류이기 때문에 어떻다 부하가 달려도 얘는 여자 전류가 일정하고요. 무부하일 때도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자, 철소는 뭐예요? 철소는 부하 전류와 관계가 없죠. 왜? 무부하선이니까. 계속해서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귀압 효율을 묻고 있고 제가 변, 발, 출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출력이다. 출력에 더하기 손실에 분의 출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변압기는 이 손실이라고 하는 친구는 당연히 철손과 동손이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변발 출만 기억을 하셨다면 답이 3번임을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변압기의 귀압효율 산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이 아닌 것은 파형은 정연파를 기준으로 하고요. 역률은 일반적으로 1일 때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손실은 각 권선에 대한 부하손해합과 무부하손해합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부하손은 항상 75도 기준으로 합니다. 75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숫자 살짝만 기억해 두세요. 왜? 필기에서는 가끔 나옵니다만 실기에 2001년도였나? 그때 75도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75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성변압기에서 보통 동손과 철손의 비는 A이고 최대 효율이 되기 위해서는 동손과 철손의 비는 B이다. 당연히 최대 효율이 되려면 동손과 철손이 같아야 되니까 1대1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3번만 날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뭐 당연히 1번도 아니겠죠. 왜? 1대1일 리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동선과 철선의 비는 2대1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오늘 기억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52번입니다. 150kVA 변압기의 철선이 1kW, 전부하 동선이 2.5kW이다. 역률이 80%에 있어서 최대 효율을 묻고 있습니다. 최대 효율은 몇 %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최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철손과 동선이 같아질 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kW이고 2.5kW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얘를 같게 해줘야 된다고. 1kW와 2.5kW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같게 해줘야 된다고요. 같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뭘 곱해줘야 돼요? 당연히 여기다 곱해야겠죠? 철손은 일정하니까 여기다 뭘 해줘야 돼? 2.5분의 1을 해줘야겠죠. 2.5분의 1. 얘가 뭐예요? 부하율이잖아요. 부하율의 제곱이죠. 그럼 부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하율은 얘를 루트 해준 거죠. 왜? 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0.63 나옵니다. 끝났죠. 그러면은 효율을 구해볼게요. 효율 어떻게 구해요? 변발 출출이죠. 변발 출출이기 때문에 지금 출력이 어떻게 됐어요? 150.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되어 있죠. 전부 다 킬로와트니까 킬로니까 킬로로 다 나타내겠습니다. 150이라 있고 역률이 뭐라 했어요? 0.8. 무조건 출력은 와트로 나타내야 되죠. 그럼 얘 그대로 내려오죠. 150에 곱하기 0.8 나오고요. 아 잠깐만 여기에 뭘 해줘야 돼요? 0.63 곱해야죠. 0.64 0.64 부하율을 곱해줘야 됩니다. 0.64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손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실. 자, 손실은 뭐예요? 철손 더하기 동손이죠. 1 더하기 1 맞아요? 2죠? 맞아요? 얘를 다른 말로 하면 EPC가 되는 거 맞죠? EPI가 되는 거 맞죠? 이거 이해되세요? 철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최대 효율일 땐 뭐라고 했어요? 얘랑 같아요. 숫자가 같다고요. 그럼 얘가 철소는 1이죠?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된다고. 동손을 바꿔줘야 된다고. 철소는 안 바뀌어요. 동손을 바꿔줘야 된다고. 부하를 달아서. 부하율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2.5분의 1이 돼가지고 얘가 얘도 1이 되는 거, 얘도 1이 되는 거, 1 더하기 1이 된다고요. 1 더하기 1. 근데 식 보면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왜? PI는 안 변하니까, 동소는 변하니까 EPC로 못 나타낸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뭐 해준다? 100을 해주시면은 97.4%라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거는 실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V 단상 변압기가 0.80%에서 전부하 효율이 95%라면 역률 50%에서 전부하에서의 효율은 약 몇 %인가?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률 80%에서 전부하 효율이 95%라는 얘기를 식으로 적게 되면은 자, 100kV 암페어의 역률이 0.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출력 100 곱하기 0.8에서의 손실을 PL이라고 해볼게요. 1대 여기에 100을 곱했을 때가 뭐가 된다? 95%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우리가 넘겨줘서 이 친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PL이라는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계산을 하시면 4.21 정도가 나옵니다. 4.21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4.21 킬로와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역률 50%에서의 효율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대입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때 손실이 이렇게 됐었으니까 자, 100에 곱하기 0.5에 나누기 얘 그대로 나오겠죠. 100에 0.5에 손실 뭐가 돼요? 4.21에 뭐 해준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은 92%가 되게 됩니다. 네, 54번입니다. 와류선이 50W인 3300, 110V, 60Hz형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원에 사용하면 이 변압기의 와류선은 어떻게 되는가 묻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자, 3300짜리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원을 3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60Hz를 50Hz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압과 주파수를 바꿨을 때 와류선은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적어볼게요. E는 4.44에 F, 파이는 BS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N이라고 했을 때, 자, 일정하다면은 B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F분의 E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와류선 공식을 보게 되면은, 자, 와류선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T, F, B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따라서 B 대신에 F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F 삭제되고요. 자, T 냅두고요. T는 그냥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주파수가 변하든 안 변하든 얘는 상관이 없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그냥 전압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원래 50W였던 친구가 어떻게 된다? 곱하기 지금 3300에서 줄어들었죠. 3000으로. 그래서 요거의 전체 제곱을 해 주시면 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약 41W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4번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55번입니다. 주파수가 전격보다 3% 감소하고 동시에 전압이 전격보다 3% 상승된 전원에서 운전되는 변압기가 있다. 철손이 FB 제곱에 비례한다면 이 변압기의 철소는 전격 상태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전격보다 얘도 뭐예요? 주파수를 체인지 해줬고 그리고 전압도 체인지 해줬을 때 히스테리시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적어요. 이거 또 적어요. 4.44 FBSN이라고 했을 때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친구는 F분의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 철소는 식 자체도 나와 있죠.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식이 나온 이유는 저거는 히스테리시스 손이 거의 100%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FB의 제곱이라고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F하고 B는 F분의 2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며 얘를 계산해주면 F는 이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F,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전압의 비례함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우리가 몇 % 증가했는지만 물었기 때문에 전압 같은 경우는 전격보다 3% 상승이 되었으니까 1.03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자 F는 감소했으니까 0.9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계산기에 넣어주시면은 약 9.4%가 증가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56번입니다. 변압기 운전에 있어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였다고 하면 전부하에서 철선과 동선의 비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자, 철선입니다. 전부하일 때 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이 있습니다. 전부하일 때 동선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부하일 때는 얘네 둘이가 같지가 않겠죠. 왜? 최대 효율이 아니니까. 뭐 전부할 때 최대 효율이 같다라는 그거를 제외를 하게 되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같아지고 싶다는 말은 아까 뭐라 했어요? 철선 일정하다고요. 동선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동선을 바꾸려면 부하율을 우리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부하율이 뭐예요? 75%죠. 그 말은 동선에다가 뭘 해줬어요? 4분의 1. 75%가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제곱을 해줬더니 얘가 어땠다는 거예요? 같아졌다는 거죠. 원래 동선과 철선은 다른데 원래 철선과 동선은 전부할 때 다른데 부하율을 조절해 줌으로써 얘 두 개가 같아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4분의 3이죠. 4분의 3이죠. 75%니까. 그러면은 4, 4, 16, 3, 3은 9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해줘요? 16이 곱해지죠. 양변에 16을 곱하면 그럼 여기에는 9가 남는 거 맞아요? 곱하기 9. 그 말은 뭐예요? 철선과 동선의 비는 9대 16이 되겠죠. 9대 16. 따라서 뭐가 된다? 철선과 동선은 9대 16이 된다. 56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을 묻고 있습니다. 전일 효율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썼다는 거고 하루 종일 쓰게 되면 당연히 철선은 24시간 항상 존재하니까 24의 PI가 되겠죠. 그러면은 최대 효율이 돼야 되니까 얘네 뭐 몇 시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N 시간을 썼다고 했을 때 PC가 되겠죠. 자, 요랬을 때의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N에 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N에 관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자, PC분의 24 PI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볼게요.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철선을 적게 한다. 전부하 시간이 길다는 말은 이게 크다는 거죠. 그럼 철선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철선은 크게 해야 되겠죠. 틀린 말입니다. 전부하 시간과 관계없이 전부하 철선과 동선을 같게 한다. 이거는 뭐 아무런 그러니까 전부하 시간과 관계없이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선을 크게 한다.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선을 어떻게 해야죠? 철선을 작게 해야겠죠.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선을 적게 한다. 전부하 시간이 짧다라는 건 뭐예요? 얘가 짧을수록 무부하선은 뭐예요? 무부하선. 무부하선이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요? 철선이죠. 적게 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7번까지 풀어봤고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